백신이 개발, 시험을 거쳐 배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년.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가 개발에 뛰어든 결과 10개월이라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 만에 탄생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지난 2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돼 8일 첫 접종이 이뤄졌고, 모더나의 백신은 18일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되어 1차 물량으로 600만 회분이 풀린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언제쯤 접종이 시작되는 걸까요? 단기간에 완성된 백신의 안전성, 믿어도 되는 걸까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백신 뉴스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빠른 개발이 가능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백신은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해요. 임상시험은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요. 임상 1상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임상 2상은 100명 단위, 임상 3상은 1000명 단위로 진행되는 시험을 말해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큰 안정상의 우려가 없으면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죠. 임상 3상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상용화할 정도의 검증이 이뤄졌다고 봐요. 일반적인 백신 개발 과정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분석부터 임상시험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5년 정도죠.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임상 1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상 2상을 진행하고, 또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임상 3상을 진행했어요. 게다가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백신 대량 생산에 돌입했죠. 최종 시험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해 생산된 백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백신 배포를 위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규제 당국의 백신 사용 승인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됐어요. 원래는 영국의 의약품규제청, 미국의 식품의약국, 우리나라의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서 몇 년에 걸쳐 안정성을 평가해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단기간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한 영국의 경우 의약품규제청 작업팀이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밤낮으로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와 초기 데이터를 평가해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백신의 배포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절차의 순서를 아예 바꿔버린 나라들도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임상 3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규제당국이 백신 사용을 허가해버렸죠. 러시아 보건당국은 임상 3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백신을 허가하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나라가 됐어요. 중국 역시 시노백, 시노팜 등 임상 3상 자료가 나오지 않은 자국 백신들의 허가를 내렸는데요. 시노팜의 경우 중국인 100만여 명이 이미 접종을 완료한 상태예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곤 하지만 과학계와 의료계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두 나라를 강하게 비판했죠.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은 제약회사들에 대한 각국의 어마어마한 지원도 한몫했어요. 사실 제약회사들은 정부 지원이 있기 전까진 백신 개발에 크게 열의가 없었거든요. 과학 데이터 분석회사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자한 자금은 9조 원이 넘는데요. 비영리 단체들도 2조가 넘는 자금을 지원했고요. 반면 기업 자체 투자에서 나온 지원금은 3조 7천억 원에 그쳐요. 제약회사와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백신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거든요. 백신은 통상적으로 개발까지 긴 기간이 걸리고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요.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는 백신이 아니면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맞는다 해도 일회성에 그치니 지속적인 수익이 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각국의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간 백신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모더나 물량의 전부와 화이자의 90%가 부유한 국가에 돌아간 반면에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70여 개국은 국민의 10%에게 접종할 만큼의 백신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3400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래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잠깐, 코백스 퍼실리티가 뭐냐고요? 먼저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함께 만든 코로나19 백신 공평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말해요. 코백스는 현재 인도,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백신을 확보한 상태죠. 18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코백스 퍼실리티인데요. 코백스 퍼실리티는 참여국의 공동 모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을 공동 추진하는 걸 말해요. 현재까지 9종의 백신 후보군 개발을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예요. 백신 개발이 원체 성공률이 높지 않다 보니 한 국가가 두세 개의 백신 개발에만 투자하다 실패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 여러 곳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코백스에 참여했는데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내년 초에 도입하기 위해 코백스 집행부와 논의 중이에요. 나머지 개별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4곳인데요. 이 중 구매 계약서 체결을 완료한 건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가 1순위로 선택한 곳이기도 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생산과 보관이 타 백신에 비해 용이하고 평균 면역 효과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해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위탁 생산으로 물량 확보가 수월한 편이에요. 각각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의 온도 유지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일반 냉장 온도에서 반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나머지 제약회사와는 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냐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공급 후순위에 해당해요. 백신을 공급받으려면 국제적인 룰이 있는데요. 자국회사이거나 임상시험 참여국이거나 저개발 국가여야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세 조건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임상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얼른 선구매 계약을 맺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본이 이 방식으로 모더나의 백신에서 우선권을 확보했죠. 일본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유망한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온 코로나19 백신들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맺고 있었고요. 이 지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영국,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방역만 믿고 있다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냐는 건데요. 특히 정부가 계약 체결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조차 정확한 국내 도입 시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 커졌죠. 하지만 정부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장 빨리 백신을 도입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방역으로 감염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 50개에서 100만 건의 접종이 이뤄진 후 부작용 발생 보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후에 국내 접종을 시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요? 현재 접종이 시작된 미국과 영국만 해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꽤 큰 편입니다. 지난달 미국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 여론조사 결과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영국 역시 48%가 백신 안전성에 대해 불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독감 백신이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코로나19 백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였죠. 우선 백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화이자의 임상시험에선 2만 명이 백신을 맞았고 모더나의 경우엔 1만 5천 명,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1만 명이 참여했어요.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접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엔 충분한 숫자죠. 하지만 5만 명, 10만 명 중에 한 명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발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작용 또한 확인되지 않은 상태죠. 모더나,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의 경우엔 상용화가 처음인 만큼 아직 충분한 관찰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엔 지난 10월 초 한 남성이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약사 측에 7억 원대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긴 하지만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의 희망인 건 사실이에요. 생활 방역만으론 번지는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데다 1년 남짓한 유행 기간을 거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선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졌다는 게 발견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코로나에 걸렸던 1,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항체가 생긴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어요. 즉,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히 멈추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개별 제약사의 백신을 순차 도입해 내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이 오기 전에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 및 성인 만성질환자 등을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내년 초 국산 치료제까지 상용화된다면 튼튼한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코로나19 백신이 힘을 발휘하는 날, 하루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코로나19 백신의 힘이 이미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이죠. 다음 편에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코로나19 관련주들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